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캔슬 프레임워크와 캔슬 스핀락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특히 캔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파일 또는 라이트 파일과 같은 그런 요청을 드라이버에게 보냈을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그 요청을 오랜 시간 동안 완료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어버리면 그때 IO 매니저는 캔슬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어떤 기반 아래에서 사용하던 IRP에 대한 취소 처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오늘 시간에는 그 취소 과정의 이제 연장선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스레드와 IRP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캔슬 프레임워크 그리고 캔슬 스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캔슬 스핀락은 동기화객체로 사용이 되는 녀석이고 시스템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녀석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캔슬 루틴을 불러야겠다, IRP에 대한 캔슬 루틴을 불러야겠다 그럴 때는 IO 캔슬 IRP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 함수를 통해서 IRP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항상 캔슬에 대해서는 동기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캔슬 프레임워크와 관련돼서 뭔가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는 무조건 캔슬 스핀락을 먼저 획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캔슬 스핀락을 다시 놔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은 링크드 리스트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링크드 리스트라는 주제 자체보다도 오늘 이제 취소 메커니즘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 이 링크드 리스트가 사용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8편에다가 링크드 리스트라는 주제로 넣어 봤습니다.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셨던 링크드 리스트 아시죠? 이제 여러 리스트들이 이렇게 링크드 앞에 방향과 뒤에 방향을 이렇게 서로 가리키고 계속 인접한 리스트를 형성하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바로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예요. 여러분들은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를 활용해 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방법을 오늘 배우도록 할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는 배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메모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메모리 절약적인 차원에서의 장점을 가져요. 하지만 배열과 같은 성격으로 바로 원하는 인덱스를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 엔트리는 검색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점이라면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작고 효과적이라는 거. 반면에 단점은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링크드 리스트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은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무조건 동기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리스트 자체에 대한 어떤 포인터를 조작할 때 그럴 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링크드 리스트가 실제 활용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취소 쪽이에요. 취소 쪽.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스레드는 자신이 사용하던 IRP를 전부 기억을 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 중에 있을 때 그 스레드에서 만들어진 리드 파일 또는 라이트 파일 같은 함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함수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 사용되는 IR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IRP가 스레드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스레드에 그 IRP가 기록이 됐다가 언제 지워질까요? 바로 이 IRP가 컴플리트가 될 때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질 때는 기록이 되고 컴플리트가 되면 지워지는데 만들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스레드가 죽어버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IR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IRP를 놓고 바로 캔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레드에 기록되는 그 IRP가 있는데 그 형태가 오늘 배울 바로 링크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링크드 리스트의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보통 헤드와 테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헤드는 보통 F링크 그리고 테일은 B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ward, backward라고 해서 앞으로 가는 방향, 뒤로 가는 방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개의 포인터가 있다는 거예요. 포인터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F링크, B링크 두 개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이렇게 어떤 아이템들이 계속 링크드 리스트를 형성하게 되면 바로 그림처럼 F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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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링크들은 전부 한쪽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면 F링크를 따라가 볼게요. F링크, 다시 F링크, 그곳에 F링크, F링크, F링크. 자, 어때요? F링크는 한번 쑥 순환을 하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B링크도 마찬가지로 순환을 하는데 F링크의 반대 방향으로 순환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B링크를 따라가 볼까요? B링크 먼저 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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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B링크. 그렇죠. 결국은 아이템들을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F링크와 B링크라고 하는 어떤 이 포인터는 하나는 한쪽 방향으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순환을 한다고 하자면, 또 다른 하나는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F링크, B링크가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의 어떤 형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조체를 정의해 본 거고, 사실은 이제 실전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데, 자, 일단 링크드 리스트가 뭔지 알았죠? 어떤 아이템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한쪽 방향으로 또 다른 쪽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링크드 리스트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조체가 바로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리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링크드 리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처음에 리스트 헤드라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리스트 헤드라는 걸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메모리를 하나 잡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 형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하나 잡아요. 근데 이건 구조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잡았을 때 이 메모리 내용은 쓰레기일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메모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리스트 엔트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적당하게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initialize list head라는 함수가 있어요. initialize list head라는 함수는 바로 리스트 헤드, 즉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로 만든 어떤 메모리를 두 개의 필드로 나눠 가지고, 위의 필드는 F링크, 아래쪽 필드는 B링크라고 해서 F링크를 그 메모리 리스트 헤드의 포인터를 그대로 가리키게 하고, B링크도 역시 리스트 헤드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F링크, B링크가 전부 다 누굴 가리켜요? 본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인의 메모리 시작점을.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보셨을 때 F링크가 원래는 이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B링크는 또 거꾸로 돌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비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 데가 없으니까 F링크를 따라가면 계속 F링크는 제자리 돌겠죠. F링크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고, 또 다시 거기에 또 구조체에서 F링크는 또 여기를 가리키고, 또 거기에 구조체에서 F링크는 여기를 가리키고, 그렇죠? B링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초기화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리스트를 쓸 때는, 링크드 리스트 쓸 때는 먼저 헤더를 만드는데, 리스트 헤드를 만들 땐 어떻게 한다고요?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 이게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리스트 헤드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 헤드에 리스트 엔트리를 추가하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리스트 엔트리를 추가하는 작업, 그러니까 리스트 헤드는 이제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리스트 엔트리를 추가할 거예요. 그 작업은 두 가지 함수가 보통 사용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ex interact insert head list, 그렇죠? 아래쪽은 ex interact insert tail list. 자, interact라는 말이 쓰이는데, interact는 상호 잠겨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CPU와 CPU 간에 서로 간섭 없이 동기화를 관리하는 그런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interact insert head list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파라미터에 스핀락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스핀락의 주소를. 여러분 스핀락 배웠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스핀락의 주소를 여기다 넣어서 이걸 가지고 열쇠 삼아서 이 리스트를 다루는 인서트하는 작업이 동기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링크드 리스트니까 다시 앞에 그림 볼게요. 링크드 리스트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를 꾸리는 작업도 있지만 또 어떤 작업도 있어요. 뽑아내는 작업도 있겠죠. 자, 어떤 아이템을 또는 리스트 엔트리를 헤드에다가 계속해서 밀어넣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또 뽑아내는 작업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밀어넣는 작업이나 뽑아내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자료 구조가 꼬이게 되겠죠. 즉 누구는 뽑아내고 누구는 밀어넣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에 화살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많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버리면 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꼬이지 않도록 동기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CPU 간에 접근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주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파라미터에 적당한 열쇠, 그러니까 스핀락을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스핀락의 주소를 하나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가지 함수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의 함수는 제가 헬이라고 적었고 헤드, 뒤에 부분은 텔이라고 적었어요. 그쵸? 자, 이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함수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insert head list, 밑에 거는 insert tail list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헤드니까 뭔가 머리 부분이고 테일이니까 꼬리 부분이고 그런 느낌이죠. 자, 뭔가 머리에다 넣겠다, 꼬리에다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에다 넣겠다, 꼬리에다 넣겠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좀 자세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파라미터로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뭡니까? 리스트 헤드예요. 이 리스트 헤드는 뭐죠? 바로 앞에서 초기화시킨 구조체, 그죠? 여러분들이 메모리 하나 잡아놓고 여기 리스트 헤드로 쓸 거야. 그래서 이걸 리스트 헤드로 쓰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잖아요. 여기에 주소, 여기에 주소. 그게 바로 리스트 헤드의 주소인데, 자,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리스트 엔트리, 실제 넣으려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넣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넣으려고 하는 녀석을 헤드에다 넣을 거냐, 테일에다 넣을 거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원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자, 리스트 헤드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ex interact insert head list, 자, 헤드라고 말이 붙어 있는 함수입니다. 헤드 리스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insert를 하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헤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함수를 써서 insert를 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순서를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insert의 순서를 1번, 2번, 그리고 3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제가 insert를 했다. 즉, 이 함수를 3번 호출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리스트 헤드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비어 있었던 이 리스트 헤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1번, 그리고 2번, 마지막 최근에 3번이 들어갔겠죠. 3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자, 빨간색 표시는 자, F링크를 따라간 거고요. 검정색은 그 구조체의 B링크를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F링크를 따라가 봤더니 누가 발견됩니까? 3번이 발견되죠? 헤드에서부터 시작해서 F링크를 따라갔더니 3번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구조체에서도 F링크를 따라가 보니까 2번이 발견됐죠? 또 다시 F링크를 따라가니까 1번이 발견됐죠? 또 다시 F링크를 따라가니까 다시 헤더로 들어왔죠. 자,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뭔가 내가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넣었더니 F링크를 따라갔더니 순서가 어떻게 돼요? 3번, 2번, 1번 역순으로 발견이 되죠. 그죠? 역순으로. 자, 이번에 B링크를 보겠습니다. 자, B링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헤드에서 B링크를 따라가면 맨 처음에 누가 먼저 발견돼요? 1번이. 그 다음에 1번에서 또 B링크를 따라가면 누가 발견돼요? 2번이. 2번에서 B링크를 따라가면 3번이. 그리고 또 B링크를 따라가면 리스트 헤드가. 자,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EX Interact Insert Head List예요. 나중에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더라? 라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을 헤드 방향, 아래쪽을 테일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헤드는 내려가고 테일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1이 들어갔습니다. 1. 자,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딱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
그런데 자, insert head list 함수를 써가지고 2를 넣어보겠습니다. 2를 어떻게 넣는지 보세요. 어떻게 넣습니까? 위로 넣었죠. 자, 위로 넣습니다. 자, 위에다가 2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냐면 헤드 방향, 그죠? 헤드 방향, 테일 방향이니까 insert head list에 썼으니까 헤드 방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1이 들어있는 상태로 2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헤드 방향. 2를 여기다 넣는 거죠. 또 이 상태로 또 3을 또 밀어놔봐요. 3은 어느 방향? 여기가 되겠죠. 헤드 방향. 그렇죠? 1, 2, 3 헤드 방향으로 밀어넣었다는 그림이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헤드 방향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러면 뭐부터 끄집어지는 거예요? 3, 2, 1이 되는 거고, 테일 방향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러면 1, 2, 3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라고요. 헤드와 테일 각각의 헤드 테일을 위아래에다 놓고 나서 아이템을 밀어넣을 때 인서트 헤드 리스트 그러면 헤드 방향으로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헤드 방향으로. 인서트 테일 리스트 이따가 나오겠지만 테일 리스트 그러면 테일 방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제가 1, 2, 3을 이런 순서대로 지금 밀어넣은 상태에서 이어서 4, 5, 6을 한번 밀어넣을 텐데, 자, 4, 5, 6은 어떻게 밀어넣을 거냐면 insert head list가 아니라 insert tail list로 한번 밀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insert tail list를 밀어넣게 되면 이 아래쪽 그림처럼 형성이 됩니다.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트래블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을 트래블스 해볼게요. 자, 3, 2, 1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 상황이었죠. 3, 2, 1. 자, 우리가 헤드 리스트에다 밀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 상태에서 테일 리스트에다가 4, 5, 6을 넣었더니 어떻게 지금 트레이버스가 됐습니까? 3, 2, 1 그 다음에 F링크가 4, 5, 6 그런 다음에 돌아왔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3, 2, 1 하고 4, 5, 6이 보인다는 거죠. 자, 반대로 B링크를 따라가 볼까요? 제가 4, 5, 6 순서대로 테일 리스트를 써가지고 밀어넣었다면, 자, 4, 5, 6의 순서대로 밀어넣었다면 6부터 보이는 겁니다. 6, 5, 4, 그 다음에 아까 들어있었던 1, 2, 3이 보이는 거예요. 자,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 1, 2,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제가 insert tail list를 쓸 거예요. 그럼 어디다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쪽 방향이에요? tail list는 위쪽인가요?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밀어넣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tail list. 자, 4, 5, 6 넣어보세요. 먼저 4를 밀어넣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tail list니.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끝났잖아요. 그죠?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헤드를 끄집어내면, 헤드 순서에서 끄집어내면 3, 2, 1, 4, 5, 6이 되는 거고, 테일 방향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6, 5, 4, 1, 2, 3이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외우기가 수월할 거예요. 이 리스트는 보통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체이고 드라이버 개발자들의 되게 익숙하게 다뤄야 될 그런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어떤 자신들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신들만의 스타일. 그래서 항상 쓰던 습관 그대로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한두 번이 어렵지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 스타일로 계속해서 쓰게 되니까 사실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 뭔가 이걸 막연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되지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예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리무브를 한번 시켜볼게요. 리무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리스트를 헤드 방향에서 리무브를 했을 때와 테일 방향에서 리무브 했을 때 함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보세요. 함수는 자, 뽑아낼 때는 어떤 함수를 썼습니까? ex interact remove head list, interact remove tail list. 그쵸? 앞에서 밀어낼 때는 interact insert head list, insert tail list. 그쵸? insert라는 글자만 remove 글자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핀락을 항상 넣어줘야 되겠죠. 넣을 때 뺄 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 헤드라는 구조체를 앞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스핀락에 포인터를 넣어주면
뽑아놓고 그 뽑은 값을 리턴 값으로 담아서 주는 겁니다. 뽑은 값을 리턴 값으로. 그래서 포인터가 리턴이 되죠. 즉 연결되어 있던 포인터가 리턴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자면, 자, 만약에 헤드 리스트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뭐부터 제거가 돼요? 3부터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3, 2, 1, 4, 5, 6의 제거 순서가 되고, 테일 방향에서 제거하겠다 그러면 6, 5, 4, 1, 2,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턴되는 요 포인터는 바로 요 아이템들의 주소가 되겠죠. 주소가 바로 리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링크드 리스트는 사실은 결국은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구조체, 우리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요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 즉 F링크와 B링크 밖에 없는 요 포인터 변수 두 개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구조체예요. 그쵸? 이 구조체를 가지고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구조체는 이렇게 딱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는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리스트를 뽑아낼 때, 자 보세요, 리무브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리무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2, 1, 4, 5, 6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그랬었죠. 만약에 리무브 헤드 리스트를 뽑아 볼게요. 요 순서로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6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제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을 뽑았는데 또 제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제거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함수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코드를 넣지 않고 그거는 개발자가 알아서 책임지게 만들어서 이 함수가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지게끔 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외 처리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3, 2, 1, 4, 5, 6에서 더 뽑아버리면 더 이상 뽑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뽑으려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블루 스크린이 떠요. 자,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초기화, 즉 비어있는 상태라고 그랬었죠. 맨 처음 상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도 밀어넣지 않고 이 상태로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헤드로부터 제거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따라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누굽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걸 제거해버립니다.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제거할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리스트가 지금 비어 있는가 아니면 뭔가 채워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비어 있는가 채워 있는가. 자, 이 그림에서 보니까 F링크가 누구를 가리키면, 그 리스트 헤드 그 자체를 가리키면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더 이상 제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자, F링크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B링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것은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거 비어있는 거라고요? F링크가 이렇게 리스트 헤드 주소 그 자체를 가리킨다,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건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바로 is list empty. 사실 함수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게 너무 단순하죠. 매크로로 구현되어 있는 굉장히 심플한 함수예요. is list empty. 리스트가 지금 비어있냐,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때 리스트 헤드를 주고, 리스트 헤드에 F링크가, 자 앞에서 보셨던 요 F링크 값이 누구와 같으면, 그 리스트 헤드와 같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트 헤드와 같으면 return true가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가 비어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더 이상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리스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 리스트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리스트 헤더를 하나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리스트를 insert 또는 remove를 하시면 되고, 특히 remove 할 때는 어떤 걸 먼저 체크하라고요? 리스트 empty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비어있지 않을 때, 즉 뭐가 들어있을 때만 제거를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활용을 배우는데, 자, 이 활용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IRP 캔슬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IRP입니다. 제가 막연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IRP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스레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스레드. 그냥 추상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때 IRP가
스레드에 인서트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IRP가 스레드에 인서트가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인서트를 왜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 왜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IRP를 스레드에 인서트하는 이유는 이 스레드가 갑자기 종료가 돼버리면 여기 인서트 되어 있는 IRP를 찾아서 운영체제는 이 IRP를 캔슬하기 위해서 IO 캔슬 IRP 캔슬하기 위해서 그래서 IRP를 연결시켜 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풀어진다고요? IRP가 컴플리트 될 때는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습할 오늘 확인해 볼 예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했던 예제 기억나시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파일을 딱 던지고 100초 시간 동안 한참 기다리잖아요. 100초 동안. 그러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하면 캔슬 조치에 들어가죠. 자, 바로 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 자,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파일을 딱 던지고 나서 100초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저희가 윈디버거로 들어가서 현재 그 100초를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를 찾아가지고 그 스레드에 연결되어 있는 IRP를 찾아가 볼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RP인지 확인해 볼 거란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실 텐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 IRP 구조체예요. 왼쪽에 보시는 건 IRP 구조체에 이렇게 많은 필드들이 있는데 이거 다 생략하시고 그 중에서도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thread list entr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필드 이름은 아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구조체가 리스트 엔트리니까. 자, thread list entry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정의된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가. 자,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 자, eThread라고 있습니다. eThread. 자, 스레드에 대한 eThread 구조체. 스레드를 나타내는 커널 레벨의 구조체죠. eThread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바로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가 또 있죠. 그리고 이름은 IRP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요게 리스트 헤드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될까요? 리스트 헤드 쪽으로 리스트 엔트리가 연결되는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에 있는 요 구조체가 오른쪽에 있는 요 구조체의 방향으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이때 잘 보시면 우리는 IRP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리스트 엔트리가 더 중요해요? 자,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리스트를 쓰죠? 자, 운영체제는 왜 IRP를 스레드에게 기록을 시켰잖아요. 왜 그랬어요? 당연히 캔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뭐를? IRP를 캔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연결은 지금 실제로 어떤 게 연결됐어요? IRP가 연결된 게 아니고 IRP 구조체 안에 있는 thread list entry라는 여기 위치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쵸?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제거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위치가 제거가 되겠습니까? 어느 위치? 바로 요 위치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thread list entry 위치. 그럼 이 위치 가지고는 아무 짓도 못해요. 이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위로 빼야 되는 거죠. 얼마큼? 이만큼 빼야 되죠. 이만큼.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을 빼줘야만 비로소 무슨 주소가 나와요? IRP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에서는 이렇게 위로 빼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리스트 헤드에서 뽑아내고 나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뽑아낸 그 리스트 엔트리에 대한 그 정보, 주소를 가지고 다시 특정 크기만큼 빼줘가지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그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 위치가 되게끔 해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게 실제로 사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상머신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가상머신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가상머신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윈도우즈 20H2 신버전이죠. 자, 드라이버는 지금 이미 어제 지난 실습했던 내용을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떴죠. 요게 지금 100초를 기다리는 그 예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27번 예제였나요? 26번 예제였나요? 거기서 활용했던 거죠. 자, 100초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그냥 취소 누르면 취소 메커니즘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윈디버거를 한번 제가 써서, 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IRP가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스레드에 연결되어 있을 거고, 아직 100초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윈디버거를 딱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윈디버거 화면만 보도록 할게요. 자, 윈디버거를 제어가 왔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자,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메인 스레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while 문장으로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케줄링에서 제외된 상태로 웨이트 리스트를 들어가서 웨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제외된 상태로 디스패처에 의해서 다시 제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스레드가. 자, 현재 동작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느낌표 프로세스 00. 자, 느낌표 프로세스 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동작하는 모든 프로세스 리스트를 자, 잠깐 열거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뭐 시스템에 따라서 금방 끝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느리기도 한데 그래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이 정도면 가상 머신에서 쓰기 때문에. 자,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자, 현재 제가 테스트하는 이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 리스트를 간단하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이게 느낌표 프로세스 000이라는 그 커맨드죠. 자, 이 커맨드 보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느낌표 프로세스 한 칸 띄고 0, 한 칸 띄고 0이라고 하면 모든 프로세스 리스트를 확인하죠. 자, 여기에서 거의 끝에쯤에 가보면 끝에쯤에 콘솔 어플리케이션 1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잖아요. 자, 콘솔 어플리케이션 0 요 프로세스란 말이죠. 이제 요 녀석의 스레드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자, 블록 카피를 해가지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느낌표를 먼저 주신 거죠. 느낌표 그 다음에 갖다 붙입니다. 프로세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는 지금 이름이 콘솔 어플리케이션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하나 있는데 그 스레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쵸? 콜스택이 들어가 있고 스레드의 현재 상태는 커널 모드에서 얼러터블한 상태로 웨이트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때 보여주는 요 스레드에 보시면 요 주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컨트롤 C 하시고 자, 이거를 메모리로 보시면 자, 이렇게 메모리로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복잡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요 메모리를 요 스레드를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오늘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e스레드라고 하는 구조체 언더바 e스레드라는 구조체 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똑같은 주소를 dt 명령 아시죠? dt 한 칸 띄고 언더바 e스레드 e스레드 그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t e스레드 언더바 e스레드 구조체 형식으로 이 주소를 확인해 보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쭉 나왔죠. 여기 오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구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적당한 위치를 내려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IRP 리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진 필드가 있어요. IRP 리스트. 자, 여기 IRP 리스트가 어디 있나 보면 여기에 얼마 안 내려가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이세요? 바로 여기가 IRP 리스트죠. 그러니까 IRP 리스트라고 하는 이 필드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그 값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이 메모리를 해석했더니 뭐라고 해석을 했는지 보세요. IRP 리스트 메모리 안에는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가 들어있는데 앞에 있는 게 F링크고 뒤에 있는 게 B링크입니다. 자, F링크와 B링크가 지금 어떤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F링크를 갔더니 어떤 주소를 따라갈 것이고 B링크를 갔더니 어떤 주소를 따라가는데 잘 보세요. F링크와 B링크의 값이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도 그 녀석,
이렇게 가도 그 녀석 혹시 지금 상태가 비어있는 거 아니라면 비어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태의 모습이죠. 이렇게 가도 이 녀석, 이렇게 가도 이 녀석, 그쵸? 백으로 가든 포워드로 가든 간에 항상 그 녀석, 바로 요 주소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IRP에 대한 어떤 리스트 엔트리가 될 거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현재 스레드에 요 블로킹 되어 있는 스레드에 요 IRP 리스트 안에서 가리키는 F링크 또는 B링크 이 중에 아무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를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소를 따라가면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바로 제가 이 F링크 주소를 따라가 본 거예요. 자, 따라가서 메모리를 펼쳐봤더니 이렇게 지금 보이죠. 자, 여기에 위치가 어딜까요? 이거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체에서 어디가 될까요? 여기. 자, 이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 자체는 필드가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F링크, 두 번째는 B링크. 자, 두 개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F링크, 헤드 쪽에서 F링크를 따라가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주소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주소. 여기에 주소가 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주소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윈디버거에서 보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주소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요 위에 있는 IRP 주소가 필요하죠? IRP 주소가.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야 되죠? 요만큼 올라가야죠.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큼 올라가야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큼 올라가야 되는지. 자, 그럼 이제 IRP 구조체 필드를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T 언더바 IRP라고 쳐봤습니다. 그러면, 자, DT 언더바 IRP라는 구조체를 필드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스레드 리스트 엔트리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조체에는 스레드 리스트 엔트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아, 지금 메모리로 보고 있는 요 위치가 사실은 요 위치라는 거죠. 스레드 리스트 엔트리. 이게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이에요? 헥사로. 20번째 위치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위치가 바로 20번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0번째 위치, 즉 IRP 구조체를 온전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얼마큼을 빼줘야 돼요? 헥사로 20바이트를 빼줘야 되는 거죠. 20바이트.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위치 값이 아니라 헥사로 20바이트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계산 한번 해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요 값이 저희가 지금 온전히 바라봐야 될 IRP의 주소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덤퍼해 볼까요? 자, 이게 뭐야? 잔뜩 덤프했더니 뭐가 나와. 어쨌든 IRP 맞습니다. 자, IRP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20만큼 위로 올라간, 우리가 구조체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여기에서 바로 요 IRP의 시작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대로 왔는지 검사를 어떻게 해볼까요? 제대로 왔는지. 간단하죠? 이 주소를 이제 IRP로 구조체로 씌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DT 언더바 IRP 이 구조체를 이제 IRP로 한번 씌워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IRP를 씌웠더니 이런 쭉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있죠. 쭉 내려가다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바로 끝에서 세 번째 보니까 캔슬 루틴이 지금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캔슬 루틴의 주소가 어떤 주소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주소는 현재 심볼이 있다고 하자면 샘플 드라이버의 my cancel routine 플러스 0, 그러니까 my cancel routine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바로 cancel routine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IRP 맞죠? 그렇죠? 우리 드라이버에서는 캔슬 루틴을 등록하고 혹시라도 취소될 때를 대비해서 캔슬 루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캔슬 루틴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 IRP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IRP가 스레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레드가 종료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IRP 쫓아왔잖아요.
IRP 찾아왔죠? 운영체제도 당연히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캔슬 루틴을 찾아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캔슬 루틴을 부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끄고요. 자,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냐면 요거는 그냥 취소하면 되죠. 이렇게. 그쵸? 지난번에 그렇게 한다고 배웠으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레드가 종료가 될 때, 각자 스레드 종료될 때 연결된 IRP가 어떻게 취소가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스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는 캔슬 스핀락을 배웠고 캔슬 프레임워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스레드의 IRP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방식을 배웠고요. 그 방식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하는 링크드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느냐면 이제 조만간 캔슬에 대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수준 높은 캔슬 처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를 정말 정의해가지고 써야 될 거예요. 쓰는 게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위해서 오늘 리스트 엔트리를 잠깐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